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현수입니다. 제 소개를 조금 드리면요. 저는 코리아에서 앱뎁 팀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 스페셜리스트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고요. 당연히 레드햇의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구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진부한 이미 표현이 돼버린 이 모든 회사들이 이미 소프트웨어 컴퍼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이 진부한 표현이 거의 진리에 가까운 형태로 이제 변화되고 있다는 건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뒤에 배경에 있는 벤츠 같은 혹은 BMW 같은 이런 장비나 다른 하드웨어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조차도 소프트웨어 컴퍼니다라고 자기 회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니, 당연히 이 문구는 거의 기정사실에 가깝습니다. 이런 회사들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스키폴 에어포트, 스키폴 공항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공항이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현재 IT에 대한 혁신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공항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 지금 스키폴 에어포트 같은 경우는 허브 공항이에요. 허브 공항인데 허브 공항이 뭐냐 하면 결국은 승객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비행기를 갈아탄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중간 거점 형태를 취하고 있는 공항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이 허브 공항 같은 경우는 이 터미널 건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비행기들과 많은 승객들이 오가기 때문이죠. 이 스키폴 공항 같은 경우는 연간 6,400만 명의 승객이 오가고 있는데요. 되게 특이한 점은 이 건물이 터미널 건물이 지금 보시는 이 건물 달랑 하나입니다. 건물 하나로 연간 6,400만 명의 승객이 옮겨 다닐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이 공항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점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이 힐튼 호텔,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게 이제 카드키 같은 건데 결국은 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각각 이 투숙객의 스마트폰이에요. 특별한 어떤 카드키가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호텔에 가시면 프론트에 가서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큐에 대기하시죠. 대기를 쭉 써서 이제 보통 들어가시기 마련인데 힐튼 호텔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바꾼 거죠. 스마트폰에 바로 카드키를 가지고 그런 큐에 대기하는 시간 없이 바로 자기 투숙하는 방에 가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당연히 저희 레드햇의 고객 중에 고객 회사들 중에 하나이고요. 또 다른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을 혁신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공항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승객이 옮겨 탈 때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비행기 혹시 갈아타 보신 분 계시나요?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죠. 몇 시간씩 대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줄인 거죠. 호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 시간을 줄인 거죠.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지금 보시는 이런 온디맨드 서비스나 이런 개인화된 경험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선도하기 위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선점하거나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고객이 사용하는 서비스,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별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이 회사들의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결국은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고객분들께 제공되기 마련이죠. 그 형태가 모바일이 되었던 어떤 형태가 되었던 말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차별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런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수정을 해서 배포하는 속도를 높이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속도를 높이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죠. 남들보다 더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시켜서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속도를 높이는 부분이 되겠죠. 결국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개발의 속도를 높여서 배포를 빨리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삼박자가 맞아져야만 맨 끝에 있는 혁신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씩만 하셔도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시너지 효과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모든 속도를 높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런 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을 내부를 살펴보면 개발을 위해서 새로운 방식들을 주로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예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에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회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예전에 이런 워터풀 방식의 개발 방법론을 쓰는 곳에서 데브옵스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고요. 물리 서버나 VM 같은 것들을 쓰는 방식에서 컨테이너로,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배포하던 곳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위로 올리는 형태로 이동하고 있고요. 모놀리틱 방식의 커다란 한 덩어리로 만드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이렇게 잘게 쪼갠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쓰던 이런 웹 서비스 기술 이런 것들을 REST API 기반 기술들로 이제 갈아타고 있는 형태이죠. 결국은 목표는 하나예요. 고객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배포하고 빠르게 개발하고 그것들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 마음대로 컨트롤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이런 회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회사들은 아까 제가 공항과 이제 호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전환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 회사들은 지금 현재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기존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중간 단계에 있는 약간 잘게 쪼개져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전 단계 애플리케이션과 혹은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들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거나 이관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고요.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리 서버나 가상 서버, 그리고 프라이빗이나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같이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의 환경 위에 하나의 플랫폼, 단일 플랫폼으로 컨테이너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이런 회사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컨테이너 기술을 쓴다고 했는데요. 컨테이너 기술은 잘 아시다시피 OS 레벨의 가상화 기술입니다. VM과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겠는데요. VM 대비해서 굉장히 가볍고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인프라스트럭처 입장에서 본다면 커널을 공유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환경의 인식성이 굉장히 높죠.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보신다면 애플리케이션과 필요한 모든 것들,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을 시키기 위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나 그 근간이 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플랫폼들을 한꺼번에 다 패키징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몇 초 만에 배포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들이 현재 많이 나와 있습니다. 컨테이너 VM을 비교한 그림인데요. 컨테이너는 OS를 가상화해주는 기술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위에 이 OS를 깔고요. 거기에 컨테이너 런타임이 올라갑니다. 그 위에 컨테이너들이 필요한 것들을 모두 패키징해서 하나의 파일 형태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파일 형태로 구동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반드시 올라가야 되고요. 하이퍼바이저 위에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공간인 VM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버추얼 머신은 결국은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가상 머신이기 때문에 머신 위에 OS를 깔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거기 위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올리게 되는 형태입니다. VM은 하드웨어를 쪼개는 기술이고요. 컨테이너는 OS를 쪼개주는 기술입니다. 기술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컨테이너는 프로세스를 격리시켜주는 거고요. VM은 하드웨어를 격리시켜주는, 쪼개서 격리시켜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VM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요. VM을 쓰시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바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하이퍼바이저의 종류가 이런 각각의 서비스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표준이 없어요. VM 기술은, 하이퍼바이저 기술은 표준 기술이 없습니다. 시장을 굉장히 많이 아주 전체적으로 다 끌고 가고 있는 기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형태의 하이퍼바이저 위에 만들어져 있는 VM들을 이들 간에 옮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물론 마이그레이션 툴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쓰시면 뭐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즉시 옮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컨테이너의 경우는 다릅니다. 컨테이너는 환경이 어디에 있든 이 컨테이너 런타임, 이 표준이기 때문에 이 표준 컨테이너 런타임 위에서 만들어져 있는 컨테이너들은 내가 원할 때 호환성이 제공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즉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이 바로 이 컨테이너 기술입니다. 컨테이너 기술은 표준 컨테이너 기술로 이제 쭉 진행되고 있는데요. 표준의 중요성은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표준을 쓰셔야만 이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벤더 락인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준을 안 쓰시고 그 벤더에서 제공해주는 기술만 쓰신다면 그 벤더에 락인 되겠죠. 네. 컨테이너는 다행히도 표준 기술이 있습니다. 이미 2015년도에 OCI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그 만들어진 프로젝트에서 이미 산업 표준의 컨테이너 포맷과 런타임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시작되었고 이미 그 결과물인 크라이오 같은 이런 런타임들이 현재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또 다른 장점이 이게 생기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리 서버, 가상 서버, 혹은 퍼블릭, 혹은 프라이빗, IaaS 환경 위에 내가 원하는 컨테이너 플랫폼 표준 엔진을 깔아놓으면 그들 사이에 내가 원하는 컨테이너 이미지들이나 인스턴스들을 내가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컨테이너는 결국 어디 위에 올라가냐 하면 결국 컨테이너 호스트 OS 위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컨테이너를 구동시켜주는 호스트 OS가 흔들리면 컨테이너도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보안이 뚫린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기반이 되는 컨테이너 호스트에 대한 안정성과 그 다음에 가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컨테이너를 사실 뭐 한 장비 위에서 이 구동해서 설정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뭅니다. 굉장히 많은 장비를 사용을 해서 컨테이너들을 이제 뭐 수백 대에서 수천 대 이제 가동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고자 하는 그 오케스트레이션 기술, 여러 장비에 있는 컨테이너들을 동시에 매니징하면서 이동시키고 움직이고 연결시켜주는 이런 기능들을 보통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의 대표적인 솔루션이 바로 쿠버네티스입니다.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시장의 지금 트렌드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왼쪽의 그림처럼 혼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 클라우드 파운더리라든지 메소스라든지 도커스웜, 쿠버네티스 같은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난리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미 쿠버네티스 진영으로 다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회사를 비롯하여 뭐 다른 유명한 벤더들이 전부 쿠버네티스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어나운스하고 제품에 녹여놓고 이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근데 노더라도 쿠버네티스를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를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은 좀 다릅니다. 쿠버네티스를 제품에 녹여놓고 지원을 하고 있는 히스토리를 한번 보시면 2015년도에 저희 레드햇은 이미 쿠버네티스 1.0부터 제품에 집어넣고 그거를 상용화해서 판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른 벤더들은 지금 현재 2017년도나 혹은 18년도에 이제 쿠버네티스를 적용한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하우가 체득이 되어 있을지는 이 그림만 보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 레드햇 같은 경우는 오픈시프트를 2015년도부터 3.0 버전부터 지금 현재 3.11 버전까지 시장에 내놓고 고객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픈시프트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엔터프라이즈급의 쿠버네티스 플랫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쿠버네티스가 릴리즈되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보안 픽스라든지 혹은 이런 물리적인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은 퍼포먼스 픽스나 이런 것들을 패치해서 정식 제품으로 GA 버전으로 오픈시프트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도 있는데요. 이런 미들웨어에 대한 통합 부분이라든지 혹은 9년간의 굉장히 긴 기간의 라이프 사이클 서포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서티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픈시프트 위에 올라가는 다양한 서드파티 제품들에 대한 서티를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사용하시는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이미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2018년도에 나온 엔터프라이즈 시장의 컨테이너 플랫폼 소프트웨어 시장의 전체 추이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포레스트의 조사 결과 자료입니다. 이 조사 결과는 이 오른쪽 그리고 상단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이 동그라미의 크기에 따라서 마켓 쉐어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저희 레드햇은 이 엔터프라이즈 컨테이너 플랫폼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기술을 리딩하고 있는 업체 중에 굉장히 상위권에 속해 있는 업체이며 동시에 마켓에 굉장히 많은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 밑에 보시는 이 URL에 접속을 해보시면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컨테이너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제가 앞서 맨 처음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혹시 기억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의 혁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발에 대한 속도를 높여야 되고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한 속도를 높여야 되고 이들 간에 같이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는 자동화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서 혹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만들어서 쓰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자, 그런데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가 그 속도를 못 받쳐줘요. 예를 든다면 기존에 쓰시던 물리 서버 같은 환경이다 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빨리 배포할 수 있을까요?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프라스트럭처는 속도를 갖췄어요. 컨테이너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해서 갖췄는데 애플리케이션이 기존 모노리틱 형태로 만들어지면 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물론 약간은 높일 수 있겠죠. 인프라가 빨라졌으니까. 하지만 회사가 원하는 최종의 그 속도를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만들고 인프라스트럭처를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만들었다 해도 이 둘 간의 브릿지를 시켜주는 배포의 속도, 배포를 자동화해서 속도를 높여주는 부분들을 간과하면 결국은 이 둘 간의 연결이 끊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도 빠르게 개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인프라도 필요하고
그들 간에 연결을 시켜주기 위한 프로세스도 필요합니다. 자동화 프로세스가 필요해지는 거죠. 컨테이너 플랫폼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거기에 이렇게 API 기반의 혹은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의 이런 개발 방법도 중요합니다만 맨 끝에 있는 이 DevOps,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DevOps는 뭐냐 하면 결국은 두 가지 형태를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협업을 강조하기 위한 이 맨 끝에 있는 프랙티스나 커뮤니케이션, 서로 간의 팀 간의 협업, 그리고 대화, 협업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방법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IT적으로 본다면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오토메이션입니다. 이 말하는 오토메이션은 뭐냐 하면 빌드나 배포, 테스트를 자동화해야 된다는 그런 자동화의 의미입니다. DevOps는 크게 두 가지예요. 문화에 대한 변화와 자동화 프로세스를 적용하자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런 프로세스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DevOps를 이제 고민을 하시고 채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프로세스 모델이 거의 필요 없이 그냥 매뉴얼하게 속도를 높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금융이나 공공이나 엔터프라이즈급의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거버넌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DevOps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레드햇 같은 경우는 레귤레이티드 DevOps라고 이제 규제가 적용되어 있는 DevOps를 적용하라고 고객분들께 공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1번인데요. 사실 2번하고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매뉴얼하게 하면 그게 바로 매뉴얼 DevOps 체계인 거고요. 1번을 추가하게 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정형화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게 되고 그 정형화된 프로세스 내에서 딱 규제된 방식으로 전체 CI/CD 혹은 DevOps 형태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전체 프로세스 모델과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매니지먼트 부분, 빌드 매니지먼트, 릴리즈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매니지먼트까지 포함한 이 형태를 저희는 레귤레이티드 DevOp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테스트도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5+1 뷰 모델을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5개에다가 테스트를 더한 뷰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레귤레이티드 방식의 DevOps 환경을 구성하시려면 반드시 첫 번째 이 프로세스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세요. 워크플로우 형태로 전체 트랙을 만들어 놓는 거죠. 개발부터 여기 보시는 이런 통합 테스트 환경, 유저 액셉턴트 테스트 환경, 운영 환경에 이르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워크플로우 형태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막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제어를 하는 거죠. 이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 내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면서 환경별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건 소스 버전 관리해주는 솔루션이 필요한데요. 보통 SCM 솔루션이라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하는 것들입니다. 동시에 개발자들이 동시에 개발을 하고 통합하고 그것들을 디플로이하는 CI/CD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SCM 부분입니다. 개발자들이 병렬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소스에 대한 버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해주는 솔루션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SCM 솔루션이고요. 그를 통해서 개발자들은 각각의 자신의 브랜치를 따고 개발한 다음에 머징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트렁크나 혹은 태그 같은 것들을 적용을 시켜서 내가 배포하고자 하는 소스의 버전들을 구분해 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빌드 매니지먼트와 이제 릴리즈 매니지먼트를 포함한 CI/CD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이 SCM 솔루션의 특정 소스가 올라갔을 경우에 그 소스를 자동으로 빌드해주고 그 빌드된 것들을 프로모션 과정을 거쳐서 운영 환경을 올려주는 이런 전체적인 플로우나 이것들을 해주기 위한 솔루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주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금 보시는 레드 앤서블이라고 하는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경우 이런 프로세스 모델을 제공해주는 솔루션으로부터 이렇게 SCM이나 빌드 매니지먼트, 릴리즈를 매니지먼트 해주는 솔루션하고 연동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중간 레이어로 오토메이션 레이어를 두고 이런 레드에스 앤서블 같은 이 프로세스 모델과 각각의 이런 매니지먼트 환경 쪽으로, 솔루션 쪽으로 연결을 해주는 이런 솔루션들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오토메이션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강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소스를 개발한 것들을 개발 서버나 통합 테스트 서버나 운영 서버로 이렇게 옮길 때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이 하죠. 사람이 애플리케이션을 옮기는 것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환경 변수. 그 시스템에 대한 환경을 중앙에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애플리케이션을 빨리 만들고 애플리케이션을 자동화해서 CI/CD를 만들어서 디플로이 해도 환경이 일그러지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보통 스노우플레이크 환경이라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하죠. 사람이 손을 대면 결국은 사람이 실수하는 순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까운 예로 이야기 드리면 AWS 이번에 장애난 거 보셨죠? 결국은 사람이 관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많아지는 겁니다. 누가 이거를 예측이나 했을까요? 환경을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컴피그를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인프라를 마치 코드처럼 내가 환경을 주입해주고 그것들을 사람이 넣는 게 아니라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서 그 환경 쪽으로 넣어주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이 가장 쉬운 솔루션을 이야기 드린다면 이런 컨테이너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은 해당되는 이 컨테이너 플랫폼이 떠 있는 장비, 그게 물리서버가 됐든 VM이 되었던 환경을 그 장비에 들어가서 세팅하지 않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솔루션 내에서 해당되는 컨테이너가 뜰 때 그 환경을 직접 그 컨테이너 쪽에 환경 변수로 넣어주죠. 내가 해당되는 그 장비에 들어가서 세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환경이 통일되고 똑같은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말하는 5가지에 하나를 더한 마지막 부분인데 테스트 부분도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펑션 테스트나 퍼포먼스 테스트 혹은 릴라이블 테스트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자동화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이 수작업으로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레드햇은 크게 보면 2가지 형태로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바이모달 데브옵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모드는 물리 서버나 버추얼 머신, 가상 서버 기반 환경일 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두 번째는 컨테이너 기반 환경일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드인 이 물리 서버 그리고 가상 서버 기반을 한번 보시면 이런 모든 환경들이 개발 서버와 통합 테스트 서버나 운영 서버 이런 것들이 전부 베어메탈 물리 서버 기반이거나 혹은 가상 서버 기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는
맨 위에 있는 프로세스 모델을 정립해 줄 수 있는 이런 솔루션, 뭐 대표적인 것으로 뭐 지라 같은 것들을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프로세스 모델을 만들고 이런 솔루션에서 이런 각각 빌드나 그다음에 환경 변수를 맞추기 위한 작업들 그리고 릴리즈를 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앤서블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 프로세스 모델로부터 이 리퀘스트를 받아서 해당되는 오퍼레이션들을 취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앤서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이런 장비들, 네트워크 장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드웨어들을 다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들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모델을 통해서 넘겨진 명령어들을 해당 시스템에 가서 사람이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앤서블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변경하도록 하게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컨테이너 기반인데요. 컨테이너 기반은 당연히 밑에 있는 플랫폼이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이라는 기반을 전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똑같습니다. 프로세스 모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프로세스 모델 없이 규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프로세스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앞서 물리 서버나 VM 같은 경우는 연결을 시켜주기 위한 자동화 솔루션이 필요한데 반해서 대부분의 컨테이너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렇게 REST API 형태로 해당되는 컨테이너 플랫폼을 직접 연결해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명령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오토메이션 솔루션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REST API 콜을 직접 연결해서 빌드나 혹은 릴리즈를 한다든지 혹은 환경 변수나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 이런 작업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컨테이너 플랫폼과 그 다음에 뭐 데브옵스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고객들 분들께 이런 설명을 드리면 꼭 하시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겁니다. 잘 알겠는데 어디부터 시작하면 되냐?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고객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항상 시작이 문제죠.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서 저희 레드햇 컨설팅이 도와드릴 수 있고요. 저희 레드햇 컨설팅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단계로 고객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스커버리 세션이라고 하는 단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상으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서비스 중에 하나이고요. 목표나 해결 방법에 대한 혹은 페인 포인트에 대한 이런 것들을 토론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고 어떤 식의 기술을 적용시켜서 시스템들을 혁신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런 방법을 도출해내는 그런 원데이 세션이 디스커버리 세션입니다. 디스커버리 세션 뒤에 단계는 디자인 워크숍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3, 4주에 걸쳐서 레드햇 컨설턴트와 같이 파일럿이나 POC 단계를 거치면서 전체 어떤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식별하고 좀 쉽게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컨테이너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도와드리는 워크숍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는 실제 프로젝트 수행 시에 반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하고 혹은 컨테이너화 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도와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코칭하면서 레드햇의 방법론으로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단계가 마지막 임플리멘테이션 단계입니다. 저희 레드햇 컨설팅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컨테이너화 시키는 방법, 혹은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시키는, 혹은 현대화 시키는 방법, 혹은 데브옵스 프로세스, CI/CD 플로우를 만드는 이런 방법들을 저희 레드햇 컨설턴트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는 국내 카드사 사례인데요. 대부분의 금융권 같은 경우는 기존의 행정관리 시스템, 보통 국산 행정관리 소프트웨어들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카드사는 좀 특이하게도 규제나 금융당국의 규제나 이런 것들을 다 허락을 받고 완전히 프로를 다 바꾼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발자가 개발해서 SCM 솔루션에 소스를 올리면 오픈시프트에 있는 이미지 빌드 디플로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개발 환경과 테스트 환경과
이런 여러 가지 뭐 베타 테스트 환경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배포를 하게 되고요. 운영 환경과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만들어져 있는 이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서 운영 환경으로 디플로이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싹 다 바꾼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최신 기술의 최신 소프트웨어나 솔루션들을 가지고 말이죠. 지금 보시는 이런 뱀부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전체 플로우를 만들어 놓고 컴플로언스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전체 애플리케이션 런타임 매니지먼트들을 하고 있는 국내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 점표네요. 레딧이 왜 컨테이너 플랫폼 시장에서 이렇게 아까 제가 뭐 조사 기관의 자료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장에서 선점하고 소위 말해서 잘 나가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결국은 누가 기술을 리딩하고 있느냐입니다. 첫 번째. 쿠버네티스나 표준 컨테이너 기술을 누가 코어 기술을 가지고 시장을 먼저 개척하고 노하우를 가지면서 나가고 있고 하냐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쿠버네티스 프로젝트에 커밋하고 있는 두 번째 회사가 바로 저희 레딧입니다. 이건 뭐 조사기관 자료에 있는 거니까요. 충분히 찾아보시면 공인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스터머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레퍼런스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레퍼런스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올리는 레퍼런스로 확보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카드사, 보통 제2금융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 금융권에도 이미 오픈시프트가 들어가서 해당되는 기관계 시스템까지 오픈시프트로 전향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미 있고요. 이번에 뭐 미디어에서 이제 발표된 것처럼 이제 모 은행에도 저희 오픈시프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커스터머로부터 관심도 받고 실제 사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저희 레딧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 위에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AWS도 저희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MS 애저도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로요. IBM도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할 때 국내에 있는 IDC 센터에다가 컨테이너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고요. 거기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내가 원할 때 글로벌 지점이나 다른 곳에 쉽게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쪽에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미 오픈시프트 서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만 빼서 해당되는 서비스를 그냥 올려버리면 되죠. 굉장히 쉽게 전 세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근간을,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멀티 클라우드를 마치 하나처럼 동작시킬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술이 저희 레딧 오픈시프트이고요.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미들웨어들을 컨테이너 플랫폼 위에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EAI 솔루션이라든지 모바일 플랫폼 혹은 뭐 API 솔루션 같은 이런 다양한 미들웨어 제품들을 이미 컨테이너 형태로 저희 레딧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점에 원할 때 원하는 솔루션들을 컨테이너화 시켜서 어떤 원하는 클라우드 형태로든 쓰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저희 레딧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